들은 이제 올라가면서 조금 안 나오고 뭐가 나오냐면 구나, 도다, 로다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야, 뭐뭐하야 고야 이렇게 나와. 고야.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쉐라 쉐라 쉐라. 다시 한번 선생님 일부러 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쉐라 쉐라 쉐라. 리을 쉐라는 뭐뭐 할까 두렵다야. 쉐라 쉐라 쉐라. 그럼 이게 뭐야? 아, 이게 영탄적인 표현이야. 그래서 구나, 도다, 로다, 고야, 쉐라. 이게 영탄을 나타내는 뭐냐면 이게 뭐야? 종결어미. 종결어미야. 종결어미야. 영탄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자, 네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는 자, 뭐뭐이여라고 하는 뭐냐면 조사야. 산산이 부서진 이름 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 이여. 이런 거 있었잖아. 그치 얘들아? 이여가 바로 나오면 그게 바로 조사, 영탄법을 나타내. 마지막 다섯 번째. 그쵸? 자, 서리적 표현에 의한. 서리적 표현에 의한 영탄법. 표현에 의한 영탄법.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나와. 얼마나 아름다운가. 매우 아름답다. 영탄법도 되고 뭐도 된다? 서리법이 된다. 서리법이 모두가 영탄법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읽으면서 우리가 나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들어볼게. 자, 문제 보는 안목을 키우는 거야. 선생님 저는 아직도 기본도 안 되는데 이렇게 본문 분석 없이 나가도 되나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일단은 이런 개념, 기본 개념을 떠나서 이걸 먼저 한번 해보고 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문제 보는 힘이 좀 생길 수가 있어. 자, 이제 이게 PDF가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첫 번째 이제 글 가를 한번 가볼게. 자, 제목이 뭐냐면 자, 월선언 16경가야. 월선언에서 16경가인데 우리 고전 운문할 때 얘들아 가사할 때 어려운 거 탑5 안에 들어가는 거야. 탑3 안에도 들어갈 수 있어. 왜? 한자가 너무 많아요. 수능 시험에 4년 전에 나왔는데 형아들이 난리가 났어.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작년에 우리 수능 특강 완성에 들어있다가 시험에도 한번 또 나오고. 그래서 월선언 16경가가 어려운데 요 교재는 좀 쉽게 해석이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볼게. 첫 번째, 우리 오늘 문학 지문을 2개 풀고 독서 지문 한 세트 풀고 그렇게 할 거예요. 첫 번째 가볼게. 호수에 봄빛이 북두성 따라 돌아오니 그랬어. 자, 고전 가사 읽는 방법은 자, 초짜들은 어떻게? 호수에 봄빛이 북두성 따라 돌아오니 이렇게 천천히 읽어도 돼. 그러나 조금 훈련이 된 친구들은 호수에 봄빛이 북두성 따라 돌아오니 약간 이렇게 그 물 문장대로 읽어도 되는 거야. 양지 바른 언덕 가느다란 풀에 새싹이 풀었고 약간 우리 원래 원어대로 그대로 읽어주면 되는 거야. 물가에 여린 버들 옛가지 새 가지가 될 때. 아 그렇구나. 호수의 봄빛이 북두성 따라 돌아오니겠어. 근데 이 돌아오니를 봤더니 주석으로 뭐가 되어 있어요? 뭐가 되어 있어. 북두칠성의 자르 부분이 북극성과 일직선이 되는 때인. 아 그렇구나. 자 여기다 뭐 써줘야 돼? 입춘이 되었구나 이러니 입춘. 그럼 우리 친구들은 올해 친구들은 입춘이란 말이 모를 수가 있어. 입춘은 뭐냐면 봄의 시작을 얘기해. 봄의 시작. 우리 2월 4일 있죠? 다음 달 2월 4일 입춘이야. 입춘이야. 봄의 시작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나올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자 공부했을 때 이게 바로 뭐냐면 선생님 수업 시간에 배웠지 얘들아? 바로 계절감을 나타내는 배경이야. 계절감을 나타내고 있어. 그치? 계절감을 나타내는 배경이야. 자, 선생님이 일부러 옆으로 글씨를 길게 쓰죠. 그쵸? 그래서 본문 길게 필기를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본문 옆으로 최대한 그러니까 글씨를 크게 쓰는 애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 좀 글씨를 좀 작게 써주고 펜을 가는 편으로 쓰면 됩니다. 아주 극단적인 친구는 이제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간 친구인데 올 1등급 받았고 건국대 수학과 갔어요. 그 언니는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학원 갔을 때 64점을 받았어. 그치? 근데 성적이 쭉쭉쭉 올라가가지고 했는데 그 언니가 질문하는 방식이 뭐냐면 선생님 그때 이 친구 펜을 알았어. 선생님이 포스트 붙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질문하는 거 다 가르쳐줬더니 한 발 더 나가서 청출어라. 펜을 다양하게 준비해가지고 0.28, 0.38을 준비해 놓는 거야. 그래서
정말 여기 깨알같이. 선생님 그 친구가 그 지구과학이랑 생명 혼자 공부하면서 자기 지도로 정리했던 페이퍼 있거든. 선생님도 가면서 후배들 위해서 남겨놔라. 샘플로 보여주게 라고 내가 그걸 가지고 있어. 그 정도로 펜을 이제 가늘게 쓴 거야. 깨알같이 쓴 거죠. 영동여고 출신이라 가지고 공부를 할 때 보니까 그렇게 깨알같이 쓰더라고. 그러니까 그 아주 최근에 필기하는 방법이었던 거고 나머지 친구들은 펜을 가지고 다양하게 쓰면 돼. 알겠죠? 국어는 필기가 생명이니까. 자, 다시 가볼까? 호수의 봄빛이 북두성상한 돌아. 아, 봄이 되었구나. 양지바른 언덕 가느다란 풀에 새싹이 풀어졌어. 자, 새싹이 풀어졌다는 얘기는 푸르다라고 하는 얘들아. 뭐를 사용했어, 얘들아? 뭘 사용했죠? 그렇지. 색채어를 사용했어. 지금 선생님이 하는 거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개념, 심화 개념, 실전 개념이 이 문학에 다 녹아 있는 거야. 다 녹아 있는 거야. 자, 색채어를 사용했어. 색채어를 사용했다는 얘기는 얘들아 뭐뭐적 이미지지 얘들아 바로 그렇지.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한 거야. 시각적 이미지. 물가에 여린 버들 얘까지가 세 가지가 될 때. 아, 가지가 새로 됐다는 얘기야. 강마을 저녁. 자, 저녁에 비가 긴 들을 건너오니. 비가 왔다는 얘기죠, 얘들아. 건너오니 맑고 시원한 저 경치 시흥도 도두거니와. 자, 네모 칠해볼게요. 자, 여태까지 잘 나가다가 갑자기 시흥을 돋웠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누구 때문에 얘들아? 맑고 시원한 저 경치 때문에 뭐가 됐다는 얘기야. 내가 시를 쓸 수 있는 뭐야? 흥이 막 생겼다는 얘기야. 그치? 시를 쓸 수 있는 흥이 생겼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 가볼까? 약초 심은 산밭. 산밭, 얘들아. 선생님이 공간적인 배경은 네모를 칠해. 공간적인 배경을 네모를 칠해. 자, 뭐 원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는 공간적인 배경을 네모 칠한다고 해주고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오면 좋겠어. 그쵸? 자, 국어는 수식어가 앞에서 와요. 이제 소설 읽을 때 이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거야. 약초 심은 산밭. 이렇게 하살표죠. 산밭. 금박 갈게 구나. 얘들아, 구나 나왔어, 얘들아. 나왔죠? 구나. 무슨 법일까요, 이거, 얘들아? 뭐야? 오케이. 영탄법이야. 자, 그러면 영탄법을 썼으면 그 다음 문구가 뭐냐면 바로 화자의 자, 이고된 정서야. 그렇지. 고조된 정서야. 뭐 툭 튀어 나오잖아. 그렇죠? 화자의 고조된 정서야. 자, 너희들이 수업 시간 9시에 딱 도착한 것을 보니 올해 2학년 1학기 내지는 수능 3월 6월 모의고사 정말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거잖아. 그치? 구나. 영탄법이 되는 거야. 영탄법. 자, 이봐 아이들아. 자, 요거 수빈이는 어제 배웠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영이는 옛날에 배워서 까먹었을 수도 있고 혜영이도 까먹었을 수 있고 규련이는 아직 안 배워서 모를 수가 있어요. 자, 요거 뭘까? 이봐 아이들아. 뭐예요? 돈호법. 그렇지. 돈호법이야. 이봐 아이들아. 이게 뭐야? 돈호법이야. 규련이 여기다 잘 써놓기만 하면 돼. 규련은 알겠죠? 오케이. 돈호법이야. 이봐 아이들아. 소 넉넉히 먹이 잡구나. 이거야. 먹이 잡구나. 자, 여화씨. 자, 이렇게 주석 나오면 고전 의문은 주석을 100% 활용해줘야 돼. 빨리 눈으로 보고 와야 돼. 여화씨. 전설상의 여신으로서 구멍난 하늘을 오색돌로 기었다고 함. 아, 그렇구나. 여신이구나. 여화씨가 하늘 깊던 늙은 돌. 돌이구나. 이건 뭐야? 고사가 인용이 되어 있네. 그쵸? 자, 돌 가지고 서쪽 창밖 지척에 못 봉우리가, 자, 한마디로 뭐야? 저쪽 창밖에 보니까 봉우리가 있잖아. 그치? 이거는 뭐냐면 하늘의 구멍을 막았던 돌이다. 이런 이야기야. 봉우리가 되었구나. 쌌거니 서있거니 기이하기도 하구나. 구나. 나왔어. 늘어선 장송. 자, 장송이야. 시에서는 인물이 별로 없으니까 동그라미 치는 소재들이 있겠지. 그치? 포기마다 꽃이 피니 적성 아침비에 붉은 나왔어. 그치? 역시 색채어를 사용해줬구나. 그리고 여기 적자도 붉은 색깔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두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붉은 적자. 우리가 흑백은 알겠죠? 녹색도 알겠는데 적색. 홍색도 붉은색인데 붉은 적자. 술병 차고 노는 사람 날마다 올라가니 흐트러진 봄빛. 자, 봄빛. 동그라미. 자, 봄빛이야. 봄이구나. 몇 가지나 본 떴던가. 금오산 12봉. 자, 12봉, 봉우리야.
넓은 들을 둘렀으니 나는 듯 머무는 듯 기상도 빼어나다라는 얘기야. 자, 이거는 바로 뭐냐면 대상에 대해 화자가 느끼는 정서야. 화자가 느끼는 정서. 와, 대단하다. 빼어나다. 대단하다. 이런 거야. 일 많은 봄날의 아지랑이가 산에 어른거려 모이는 듯 흩어지는 듯 모습도 많구나. 아지랑이가 모습이 많대. 이렇게 해서 한번 내려주고 아지랑이 모습이야. 푸르른 진면목이 보이는 듯 숨는 모양은 화가의 솜씨로 수묵병풍을 그렸는 듯하다라는 얘기야. 자, 한마디로 뭐란 얘기야? 이것도 대상에 대한 예찬이야. 화가가 뭐야? 그림을 그려놓은 것처럼 너무 아름답다 이런 얘기예요. 남은 꽃은 벌써 지고 슬러시 한낮이 점점 길어지니, 그쵸? 긴뚝의 어린 잎은 실록, 그쵸? 실록 동그라미 쳐볼게. 실록. 자, 생각해봐. 봄보다 여름이 낮이 길어 짧아 얘들아? 점점 길어지죠, 그쵸? 그러니까 한낮이 점점 길어진다는 얘기는 이게 뭐라는 얘기야? 봄에서 이제 어디로 간다? 여름으로 간다 이거야. 그리고 이 실록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바로 여름을 나타내는 소재야. 아까 봄을 나타내는 소재가 있다면 얘는 여름을 나타내는 소재가 되었어. 점점 길어지니 긴뚝의 어린 잎이 실록으로 우거질 때, 자, 가시 문자 깊이 닫고 낮잠을 잔대요. 뽐내는 깨꼬리도 뭐냐면 이것도 여름을 나타내는 소재야. 선생님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선생님이 봄을 나타내는 새, 여름을 나타내는 새 해줄게. 자, 뽐내는 깨꼬리가 깨우느니 무슨 일인가? 기이한 꽃 피어 좁은 길 안개 깊은 곳에 목동의 피리소리. 자, 피리소리니까 바로 뭐야? 아하, 청각적 심상이다. 그치 얘들아? 청각적 심상을 통해, 그쵸? 청각적 심상을 통해 화자의 흥고조. 시각적 심상을 통해 화자의 흥고조. 청각적 심상을 통해 화자의 흥고조. 그러면 봄과 여름이 나왔잖아, 그치? 뒤에 가을, 겨울 있는데 여기까지는 안 나온 거예요. 자, 오늘 오해하는 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 가사가 될 거야. 자, 두 번째 가볼게. 나는 몰라. 여기까지네. 자, 영원 12장 가보자. 자, 구버번이 천신녹수 끊어볼게. 올려다보니 만척다네 그랬어. 자, 여기 보게 되면 천자와 만자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치 얘들아? 이거는 매우 많다라는 의미야. 매우 많다. 그러니까 푸른 물이 되게 많고 그 절벽이 매우 많구나. 자, 이런 거 무슨 법? 대꾸법. 리을은 대꾸법. 단에 붉은 꽃 피고 녹수에 흰 갈매기. 자, 푸른 물에 초록색 물에 흰 갈매기가 날고 그 절벽에는 붉은 꽃이 피고, 그쵸? 나는 구나 나왔다. 역시 영탄법 나오죠. 영탄법. 붉은 꽃 피고 흰 갈매기가 나니까 자, 시조는 얘들아 초장, 중장, 종장이 있으면 어디에 주제가 있니 얘들아? 시조는 어디에 있어요? 종장에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의 주제는 바로 뭐야? 이게 주제야. 나 너무 신나. 붉은 꽃 피고 흰 갈매기 날아가니까 뭐야? 너 너무 신나는 거죠? 자, 노라가 나왔죠? 영탄법 됐어. 영탄법. 자, 이백은 여산에서 실을 읊고 소부는 영수에서 길을 씻었도다 그랬어. 그렇죠? 자, 뭐가 나왔어 얘들아? 주석이 나왔어. 자, 주석이 나왔어. 자, 오늘 세 번째 나오죠? 주석이 나오면 밑에 살펴보자. 소부라고 하는 사람은 역시 고사가 인용이 된 사람이야. 소부허유. 기산 영수. 길을 씻었도다. 속세를 그쵸?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안부 지족하며 살았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야. 이백은 누구냐면 이백은 이태백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우리 문학에서 알고 있어야 될 한 6명 중에 한 사람 이태백, 소부허유 뭐 이런 거 기산영수 몇 명 있어. 사람이 고금인들 쥐치야 다를 소냐. 이거 무슨 법일까? 사람은 옛날과 오늘날이긴 하지만 뜻이 다르겠네요. 수학법 뭐예요? 표현 방법? 그렇지, 서리법이죠. 서리법은 뭐야? 의문형 진술이죠. 서리법은 의문형 진술이야. 우리가 나왔어. 자, 이거 뭐냐면
화자라고 얘기해더라. 화자. 화자인 줄 다 알아. 근데 나가 아니야. 우리야. 그치? 나가 아니고 우리야. 그럼 우리 뭐라고 해? 이거를 복수화자. 복수화자 이렇게 얘기해. 그럼 화자가 드러나 있어? 안 드러나 있어 얘들아? 화자가 드러나 있어. 화자가 드러나 있는 걸 뭐뭐적 화자라고 그러죠? 명시적 화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치? 화자가 드러나 있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명시적 화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시험에 나오는 건 이렇게 나와. 명시적 화자. 명시적 화자. 자, 이런 선생님 표현 방법은 작품을 통해서 자꾸 귀로 들으면 외워지게 돼요. 선생님이 요즘 꽂힌 노래가 이찬혁의 멸종위기의 사랑이라 비비드랄라 러브 그거거든. 하루에 3번 이상 듣는 것 같아. 이제 리듬이 막 맨 처음에 들었을 때는 진짜 한 50번 들었어. 그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소름 끼치게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귀에 익게 되는 것처럼 이것도 여러분들이 계속 듣다 보면 뭐야? 하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하게 되는 거야. 자, 명시적 화자. 조금 어렵게 한번 들어볼까? 겉에 드러났죠. 명시적 화자를 겉에 들어서 뭐뭐적 화자라고 그러죠? 원래는 개념은 원래 그거죠. 그쵸? 뭐라 쓰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뭐뭐적 화자예요? 그렇지. 표면적 화자라고 그래. 표면적 화자라고 그래. 오케이, 잘했어. 우리도 영수 여산에 한 무리가 리라 그랬어, 얘들아. 리라는 무조건 의지거든. 자, 의지야. 자, 우리도 영수 여산 여기 있는 영수.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야? 우리도 이백과 누구처럼? 소부처럼 놀자. 신나게 놀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지, 얘들아. 그치? 네, 자연 속에서 묻혀 살겠다. 이런 내용이야. 맑으나 맑은 창파에 태을 연엽 띄웠는데 뭔지 모르지만 이거를 띄웠대. 띄운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뭐야? 문학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배 아니면 연일 거야. 그런데 맑은 창파에 띄웠으니까 배겠지. 그치? 되겠지. 타경가 한곡조. 타경가가 뭔지 몰랐어. 밑에 딱 보니까 뭐야? 타경가가 뭐라 했어요? 물이 깨끗해야 가끈을 씻으며 부르는 노래. 아, 타경가가 자, 가끔 씻으면 부른 노래. 분위기 최고네. 한곡조에 잠든 날. 자, 나야, 나. 하자야. 나를 깨웠어. 유자야. 얘들아, 수업은 뭐야? 유자야. 뭐야? 표현 방법? 통어법이야. 유자야. 그치? 청탁자치. 나는 몰라. 이런 얘기야. 청탁자치. 주석 나오죠? 청탁자치가 뭐라 했어? 깨끗함과 더러움 중 어느 것을 택할지 스스로 결정하는 건데 어느 것이 맑고 어느 것이 흐린지 나는 모르겠다란 말에 신경 쓰겠다 안 쓰겠다? 신경 안 쓰겠다. 나 혼자 뭐야? 신나게 노래 부르면서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뭐? 살겠다. 이런 내용이네.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시조 같은 거는 웬만한 거 뭐야? 아름다운 자연 속에 살겠다가 99%야 그냥. 그치? 1%가 뭐야? 님에 대한 그리움, 임금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이 들어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자, 말만 어렵지? 오늘 요 두 작품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됐어. 한번 뒤에 일단 문제 풀어볼게. 자, 뒤에 넘기면 성석재, 항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서현중 출신, 서현고 간 친구들은 이 작품은 뭐야? 너무 많이 했었죠. 항만근 이렇게 말했다.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읽고 한번 할 수 있어서 이건 그냥 패스할게. 문제 풀어볼게. 자, 넘겨볼게. 이육사의 황혼 펼쳐보자. 가 작품이야. 이육사의 황혼. 황혼은 얘들아 해가 질 때를 황혼이라고 얘기를 해. 해가 지는 거야. 그럼 이육사가 이 도대체 황혼을 긍정으로 보았을까? 부정으로 보았을까? 시는 일단 항상 그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들어볼게. 자, 2학년 문학이 아닙니다. 3학년 파이널에 나왔던 문학이고요. 그리고 이육사의 황혼은 수능 특강 이번에 들었었던 지문이고 그래. 2월달이 되면 이제 각 학교별 문학, 내신 해가지고 선별해서 수업 시간에 내신이지 않게 내신 수업을 먼저 들어가. 1월 달에는 좀 어려운 문항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가봅시다. 네. 자, 내가 나왔어요, 얘들아. 네. 자, 그쵸? 화자죠. 화자가 드러나 있죠? 화자가 드러나 있어. 화자가 드러나 있어. 자,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 원래 이거 한 번밖에 안 해, 수업 시간에는. 근데 이제 오늘은 첫 수업이라서 한 번 더 해줬어.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 그랬어.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 이랬어. 지영아 색깔 펜으로 줄게. 검정은 파이널이 되는 거라. 오케이.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 이랬어. 있지? 이렇게 척추가 틀어지게 돼.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 자, 내 골방. 자, 골방은 이제 작은 방이야. 커튼을 걷었어. 자, 앞에 수식어 볼까요?
자, 제목인데 얘들아 그 단어가 긍정일지 부정일지 찾아내야 된다 그랬잖아. 그치? 자, 정성된 마음으로 뭐야? 황혼을 맞이하는 거야. 그러니까 황혼이 뭐야? 되게 좋은 거야. 되게 황혼하면 인생의 막바지. 오늘 고3 애들 2020 작년 9월 모평을 문제 푸는데 거기도 황혼이 나와. 그건 인생의 막바지야. 이런 거야. 근데 여기 황혼, 와,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을 맞이했어. 자, 바다의 흰 갈매기들 같이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서리법, 매우 외롭다. 영탄법이야, 이런 게.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매우 외롭다. 서리법, 영탄법이야. 자, 원관념이 뭘까, 얘들아? 요 둘 중에서. 바다의 흰 갈매기들 같이도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야. 원관념이 뭘까요? 인간, 보조관념. 갈매기야. 이걸 물었어. 입에서 수능 특강에서. 근데 애들은 순간, 원관념, 인간을 대부분 갈매기를 인간에 비유하지, 인간을 갈매기에 비유하지 않을 텐데, 헷갈려가지고 빨리 읽다 보면 그게 틀릴 수가 있어. 인간은 바다의 갈매기들처럼 뭐다? 외롭다, 이거야. 인간은 외롭대. 황혼아, 그랬어, 얘들아. 황혼아. 수학법 뭐예요? 황혼아. 돈어법이야. 사람이야, 사람 아니야? 사람 아니야. 그럼 이건 바로 뭐라는 얘기야? 바로, 그쵸? 의인화된 대상을 호명하며, 그치? 바로 뭐야? 이렇게, 여기까지 안 써도 돼. 그냥 돈어법만 써. 아직 여러분들은 친근함을 형성해준다. 이렇게. 그쵸? 의인화된 대상을 호명했어. 돈어법이니까, 의법이니까 이렇게 해준 거야. 자, 너의 부드러운 손이니까 내밀라. 자, 요즘 추세가 문학인데도 문법을 이렇게 물어야 되더라. 내밀라. 뭐뭐형을 사용한 거죠? 내밀라. 내밀어라. 명령형이지. 명령형을 사용했어. 황혼아, 너의 부드러운 손을 내밀어. 자, 밑줄만 쳐볼게, 얘들아. 부드러운 손, 뜨거운 입술. 얘들아, 말만 해. 부드러운 거니까 감각이 뭐예요? 촉각. 뜨거운 거? 촉각이야. 그치? 그래서 감각 되게 중요해. 마음대로 맞춰보는다. 그러니까 황혼 너무 좋은 거야, 지금. 그리고 너의 품 안에 안긴 모든 것. 자, 모든 건 네모칠할게. 여기서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게 나와.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 자, 입술을 보내게 해달래. 너의 모든 것을. 황혼 너한테 안긴 모든 것을 입술을 보내게 해달래. 자, 우리 시를 볼 때, 자, 팁 하나 갈게, 얘들아. 같은 문장, 구조 안에 있는 시어들은 같은, 규령 잘 보이니, 혹시? 잘 보이니? 너희들과 똑같이 필기하느라 좀 같이 쓰고 있어서 같은 문장 구조 안에 있는 시어들은 동일한 의미를 지닐 확률이 이렇게 화살표 해주면 되지, 그치? 매우 높아. 사실은 정답이다라고 하고 싶긴 한데 매우 높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그리고 너의 품 안에 안긴 모든 것에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 자, 입술을 보내게 해달래. 저 앞에 수식어는 시간 없어도 돼. 별들에게도 보내달래. 자, 쭉 누구한테? 수녀들에게 보내달래. 자, 중요하지 않아, 그쵸? 시도 다 잊지 않고 포인트만 읽는 방법이야. 그리고 의지가지 없는 뭐야? 그들. 그치? 그 다음 가볼까? 고비 사막을 끊어가는 낙타탄 누구? 행상대. 아프리카 녹음소 활소 누구들에게? 토인들에게. 이게 다 누구야? 바로 모든 거야. 되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문장 구조를 보니까 어때? 시가 금방 쉽죠. 황혼아, 너가 안긴 모든 것에게 별들, 수녀, 수인, 행상대, 토인들에게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달라. 나의 부드러운 입술을. 나는 걔네들을 모두, 얘네들은 그러니까 어떤 존재들이 얘들아? 외로운 존재들이야. 얘네들은 어떤 존재들이야? 외로운 존재들이야. 그러면 세 줄 이렇게 묶어보면 얘들 수학법 뭘까? 별들에게도, 수녀들에게도, 수인들에게도 이러면 무슨 법이 되는 거야? 대구도 되지만 반복보다는 별들에게도, 수녀들에게도, 연쇄? 연쇄법은 알고 있구나, 그치? 자, 내가 너에게 지영이에게도, 혜영이에게도, 규련에게도, 수빈에게도 땀을 줄 거야. 그럼 뭐가 됐어? 쭉 풀어내는 거? 그치, 열거법이야. 연쇄법은
자, 지영에게 빵을 주고 지영이가 혜영에게 주고 혜영이 받은 빵을 규련에게 주고 규련이가 받은 빵을 수빈에게 주고 이런 거야. 연세법이지만 이해되죠? 오케이. 자, 이렇게 열거법이 됐어. 황혼아, 자, 황혼아 몇 번 나왔어, 얘들아? 2번 나왔지. 모든 시는 무조건 반복법이 들어있어, 얘들아. 자, 반복법이야. 황혼아, 반복법이야. 반복법은 너무 많아서 안 써. 너무 많아서. 황혼아, 너의 부드러운 품 안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지구의 반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다오. 자, 맡겨다오. 그쵸? 맡겨다오. 뭐뭐 하게 해다오. 자, 이게 바로 뭐라는 얘기야? 소망형이야. 소망형 종결함이라고 그래. 자, 뭐뭐 해다오. 선생님이 지금 1월 1일부터 미라클 모닝을 하고 있어요. 오늘 3일째. 미라클 모닝이라는 얘기는 새벽 일찍 일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뭐 나이가 들어서 하면 알 수 있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좀 늦게 일어났는데 오늘 아침에 드디어 이제 4시 30분에 일어났어. 그래서 첫 번째 6시 30분, 두 번째 7시, 1월 1일, 1월 2일, 이제 1월 3일. 원래 이걸 목표로 했었는데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걸 이제 꾸준히 미라클 모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공부하니까 더 늦게 자겠지. 그렇지만 선생님이 좀 더 이제 자니까 그래서 이거를 100일 동안 100일의 기조. 여러분 한번 지켜봐 주세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미라클 모닝을 통해서 공부를 해 나갈 수가 있을 수 있잖아. 그렇지? 아침에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어. 자, 다시 돌아와서 그게 뭐야? 소망형이야. 그래서 내 5월달이야. 5월의 골방이 안읍도하되 황혼아 3번 나왔네. 그렇지? 내일은 내일 또 저 푸른 커튼을 걷게 하겠지. 자, 이건 바로 뭐냐면 기대야, 기대. 그러니까 오늘도 미라클 모닝 3일째 했으니까 너 내일도 할 수 있겠지? 라고 하는 게 바로 뭐야? 기대지, 기대. 오늘 했으니까 다음 주도 할 수 있겠지? 기대가 되는 겁니다.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암암이 사라지는 시냇물 소리 같아서 한 번 식어지면 다시 돌아올 줄을 모르나 보다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 황혼이잖아. 황혼인데 해가 쭉 넘어가면 해가 사라지고 안 보여. 그런데 또 나는 또 내일도 황혼을 만나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한 번 식어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겠지만 황혼아 너 또 내가 내일 푸른 커튼 걷게 할 거지? 라고 뭐 하는 거야? 물어보는 거죠. 당연히 뜨겠지만. 그래서 이 황혼이라고 하는 건 뭐야? 이 세상의 고독한 존재들을 뭐야? 앉는 거가 되겠어. 앉는 거. 이해되죠? 그래서 4시 30분에 딱 일어났더니 정말 서쪽 하늘에 화기한 달이 둥글게 떠 있는 거야. 그래서 야, 드디어 이제 성공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각자 소망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치? 예?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미라클 모닝 하는 이유는 이제 고3 친구들 조금 자극도 받고 고3 애들한테 아침에 일어나서 막 메시지 보내고 막 이렇게 등등등 해서 아침에 깨워야 돼. 올해 고3 아이들은 손이 좀 많이 가. 예년과 달리 좀 공부를 좀 많이 시켜야 될 애들이어가지고 아침 1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메시지 주고 깨우고 막 이렇게 하고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너희들은 너무 잘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아가 볼게. 3일 정기. 자, 이 수필이 그러니까 어쨌든 이 5회 세트 중에서 1회가 제일 어렵더라고 보니까. 자, 특히 이 김창엽의 3일 정기인데 일단 제목을 먼저 보자 얘들아. 기라고 하는 거에다 제목을 동그라미 쳐볼까 얘들아. 기. 가볼게. 기. 자, 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앞으로 많이 만나게 될 거야. 자, 뭐뭐뭐 기 이런 게 있고 얘들아. 뭐뭐뭐 설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제목에 뭐뭐 기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직 1학년이나 안 배웠을 거예요. 2학년 문학교과서에 수호제기 들어있어요. 옛날에는 국어교과서에 들어있었거든. 근데 올해는 다시 또 문학으로 들어갔어. 그 정도로 중요해. 자, 집을 지키는 이야기란 뜻이야. 기. 그리고 자, 뭐뭐 설 이런 얘기는 이옥설 이런 거 있잖아. 그치? 뭐뭐 설.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참화설 뭐 이런 거. 자, 제목이 뭐로 끝나? 설로 끝나. 이게 뭐냐면 이게 한문 문체야. 자, 이렇게 묶어줘. 기와 설은 뭐냐면 한문 수필이야. 한문 수필의 갈래야. 한문 수필의 갈래야. 중국에는 이런 갈래가 약 250개 갈래가 있대.
그거 어떻게 다 해? 선생님도 잘 몰라. 그중에 우리 한국 문화로 넘어온 거는 3개 정도. 뭐뭐설, 뭐뭐기. 여기 안 나왔지만 안 써도 돼. 뭐뭐론 이런 게 있어요. 뭐 유죄론, 그다음에 호민론. 대부분 허균이 쓴 건데 호민론, 유죄론, 호민론 이렇게. 그래서 논 들어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기 들어가는 게 있고, 설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구나. 그럼 이 기가 어떻게 알아요라고 했더니 이 기는 항상 이 사람이 이 글을 쓴 이유가 제시되어 있어. 이거 한번 볼 거야. 천천히 읽어볼게 선생님이. 자, 가보자. 새벽 한기 깨어 마당에 내려서면 녹슨 철사처럼, 자, 처럼 거친 햇살 아래 는 매미 수십 마리 떨어져 버덩거리고 있었다. 그렇구나. 그렇죠. 매미가 떨어졌대. 뭘 하다 늦었는지 새벽 찬설에 생을 다친 그것들, 매미들이겠죠. 사람이나 민물이나 시절을 잘 타고나야 한다면 민박집 줄, 자, 사람이네. 민박집 늙은 주인은 아무렇게나 빚을 했다. 쓱쓱쓱쓱 했대. 주인은 산일 가고 물소리 함께 집을 보내며 나 나왔어. 신은 무조건 나 찾아야 돼. 나는 뒤란 독 속에 뱀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서럽도록 붉은 마가목 열매를 깨물어 보기도 했다. 나는 뭐 했대? 뱀도 봤고 열매도 깨물었대. 그때 갈숭어가, 자, 숭어인데 가을 숭어야. 가을 숭어, 여름 숭어가 아니라 배비리를 하다가 하늘이 보고 싶었던지 어디서 철버덩, 자, 철버덩 동그라미 칠하자. 소리가 나 밖에 내다보면 소리는 가라앉았고가 뭐냐면 가라앉았다란 뜻이야. 앉았고 파문만 보이고는 했다. 파문이니까 뭐야? 물결 파동이지 얘들아.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사람은 지금 갈숭어가 헤엄치는 거를 봤어 못 봤어 얘들아? 갈숭어가 배밀 하다가 하늘이 보고 싶었던지 어디서 철버덩 소리가 나 내다보면 소리는 가라앉았고 파문만 보이고는 했다. 자, 갈숭어 행동을 봤다 못 봤다? 그런 게 나오는 거야 독해. 그것도 여기 문제 들어있고. 자, 철버덩이라고 하는 거 뭐지 얘들아? 철버덩. 소를 흉내내는 말이니까 뭐야? 그치, 의성어지. 의성어. 5글자로 뭐라 그래 이거? 그렇지. 음성 상징어. 이거 찾는 연습 자꾸 해놔야 돼. 그래야 나중에 못 찾을 때 딱 눈에 보입니다. 음성 상징어야. 마당 가득한 메밀, 토토리, 멍석에 다람쥐, 청설모가 연신 드나든다. 슬러시. 저희 것을, 자, 별표죠. 저희 것. 자, 이거 문법인데 이 저희라고 하는 건 누구 거냐면 다람쥐, 청설모 거거든. 다람쥐와 청설모의 먹이가 뭐냐면 메밀고 도토리야. 자기네 것을 자기네가 가져가는데 마치 도둑질하듯 다람쥐는 살금살금 의태어, 청설모 덥석덥석 의태어 볼따구가 터져라 물고 간다 그랬어.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문법. 저희가, 자, 몇 인칭 대명사일까요? 저희. 몇 인칭 대명사일까? 2인칭? 1인칭? 자, 저희가 가리키는 게 누구라 했지? 다람쥐와 청설모지. 쟤네들이란 얘기거든요. 그 몇 인칭이에요? 3인칭이죠. 그래서 이게 2인칭에도 있어. 선생님, 저희가 할게요. 2인칭이야. 근데 저희가 지네가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둬요. 그때 뭐야? 3인칭이야. 그래서 이런 것도 조심하자. 문법. 자, 그 다음 가볼게요. 다시. 덥석덥석. 의성어, 의태어 다 들어있어. 어느덧 저녁이 왔어. 후미진 골짜기에 몸을 숨겼던 밤이. 자, 밤이 됐네. 자, 봐봐. 후미진 골짜기에 몸을 숨겼던 밤이야. 얘들아, 수학법 뭘까요? 밤이 몸을 숨겼다가 온대요. 뭐예요? 의인법이지, 그치? 의인법이야. 산적처럼 느닷없이 달려들어 멀쩡한 집과 나무와 길을 어둠 속에 처박는 산골, 공간적인 배경이야. 자, 산골 공간적인 배경. 이제 계속 공부하다 보면 공간적인 배경은 네모칠하자 이거죠. 외롭다고 풀벌레들이 목신 소리를 하면 나는, 자, 나 나오죠. 항상 나 찾자. 또 산 넘어, 저 산 넘어 세상에 의붓 자식 같은 내 인생. 자, 뭐야? 같은 나왔지 얘들아, 그치? 이거 뭐야? 직유법이네. 의붓 자식 같은 내 인생을 생각하며 밤을 샜다 이거죠. 의붓 자식이란 얘기는 내가 결혼했지만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 상대방 파트너가 낳은 아이를 의붓 자식이야. 그러니까 내 인생이 뭐야? 의붓 자식 같은 내 인생이니까 행복할까 아니면 슬플까?
그치? 슬픈 인생이지, 그치? 선생님, 의붓자식이라도 예뻐야 되잖아요. 아, 물론 그렇지. 그렇지만 의붓자식 같은 내 인생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매우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김창엽의 3일 정기. 자, 정자야. 3일. 정자에 대한 이야기야. 가볼게요, 선생님이랑. 자, 두 번째 제목은 삼방일기. 산에서 일어났던 이야기. 삼방일기. 자, 정자니까 공간적 배경이지 얘들아. 정자는 고근의 화엄동에 있었대. 천천히 읽어줄게. 이거 여기서 오답이 먼저 풀었던 친구들은 6개가 다 틀린 친구도 있어. 걔네들은 안 읽어주고 푼 애들이고 우린 이제 처음 온 친구들이 있어서 읽어주는데 6개 여기서 다 나갔어. 3개 틀려도 여기서 다 나갔어. 2개 틀려도 여기서 다 나갔고.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 특히 다 풀고 나면 얘기해줄게. 2번어와 2번어는 맞추기 되게 어려운 장면이야. 자, 정자는 고군의 화엄동에 있었다. 백부께서 세우신 것이다. 아이들이 일단 백부란 말을 잘 모를 수가 있어. 이 백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 큰아빠야, 큰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숙부님 있죠, 숙부님. 이건 뭐야? 작은아버지. 작은아버지 이렇게 얘기해. 자, 백부님, 숙부님. 백부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라는 얘기야. 자, 참고로 자, 우리 아빠가 이건 안 써도 돼. 우리 아빠야. 아빠가 막내야. 막내. 그러면 여기도 큰아빠, 여기도 큰아빠야. 이해되지? 큰아빠야 다. 큰아빠야. 그래서 아빠 남동생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작은 아빠가 되는 거야. 잘 고전에서 알고 있어야 돼. 자, 백부께서 세우신 것이다. 어째서 3일? 제목 나오네. 중요하죠. 3일이라고 했을까? 기둥이 셋이고 대들보가 하나뿐이어서다. 자, 이콜이네. 기둥이 셋, 대들보가 하나야. 기둥이 셋, 대들보가 하나. 3개의 기둥과 하나의 대들보에서 무엇을 취했던가? 3제 1, 2 형상이 있다고 여기셨다. 그렇구나. 3제 1, 2 형상. 그렇다면 이것을 본떠서 정자를 만든 것인가? 만들고 보니 이 같은 형상이었던가? 자, 다시 한번. 자, 원래 이치를 알고 만들었나? 이게 1번 버전이고 두 번째는 뭐냐? 만들고 보니 뭐란 얘기야? 이 같은 형상이 생겼나? 이치를 알고 만들었나? 만들고 보니 형상이 생겼나? 이 두 가지가 이 작품의 논점이야. 가볼게. 처음에 백부께서 이 시냇가에서 소유할 적에 마치 거북이나, 자, 마치니까 직유법인 거 알아둬야 되겠죠? 거북이나 악어가 물가에서 볕을 쬐는 듯한 모양의 바위가 있었다. 그렇구나. 백부가 발견한 바위, 그 등에 정자를 질만 했는데 앞은 열과 있었지만 뒤가 빠듯해서 기둥 3개를 들일 수 있었다. 자, 기둥 3개 나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짚고 보니, 그치? 이 같은 형상이 갖추어졌고, 그러니까 땅 모양에 따라서, 바위 모양이라 해야 되겠다? 바위 위에 짓다니까 바위 모양에 따라서 짓고 보니까 뭐라는 얘기야? 이 같은 형상이 만들어졌다.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형상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서 뭐라는 얘기야? 3, 1 정의되었다. 이 원리죠. 그치? 이거야. 완성된 이름을 붙이자 이치가 드러났다. 별표죠. 이치가 그때 드러나기 시작한 거야. 자연스럽게. 무릇 천지사의 사물은 그 표상할 수가 일정하지 않지만 어느덧 하나 자연 형상을 지니지 않은 것은 없다. 도를 아는 사람은 묵묵히 관찰하여 어떤 사물에서든 자연의 형상을 발견하지만, 자, 도를 아는 사람이야. 자, 그 다음 가볼게. 목매한 사람이야. 이 사람과 이 사람 반대겠지, 얘들아. 살피지 못한다라는 얘기야. 중요하게 됐네요. 대개 사물을 잘 관찰하는 사람은, 도를 아는 사람은 사물로서 사물을 보지 않고 형상으로서 보며 형상으로서 형상을 보지 않고 이치로서 본다. 그렇구나. 이게 이제 뭐라는 얘기야? 아까 규령이가 얘기한 무슨 법이야? 연세법 같은 거지. 그치? 이게 연세법. 귀한 거 나왔네. 그쵸. 여기 들어있었네, 연세법이. 자, 형상으로 사물을 보면 지극한 형상 아닌 사물이 없고 이치로 형상을 보면 지극한 이치 아닌 형상이 없으니 비유하자면 포정. 눈에는 더 이상 온전한 소가 없는 것과 똑같다. 각자의 입장에 놓여 있게 되면 모든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걸
보게 된다. 그쵸? 이런 이야기야. 비유하자면 자, 지금 이 정자 3일정 세 개의 기둥과 하나의 대들보로 만들어진 것은 밑줄 쫙 쳐야 되겠죠. 지금 이 여기에 대한 설명인 거니까 만들어진 것은 자, 산의 목동과 나무꾼도 모두 다 가리켜 말할 수 그쵸? 자, 정자가 세 개의 기둥과 대들보 하나로 만들어졌습니다라고 할 수 있대. 근데 그 이치와 오묘함은 선생만 이해할 수 있다. 대체로 아침 저녁으로 사이에서 아래를 굽어보거나 위를 우러러 완상. 자, 여러분들이 1년 지나갈 때까지 한번 만날까 말까 한 건데 이게 여기서 나왔네. 완상. 이 단어가 엄청 중요해. 완상. 자, 사물을 취미 삼아 구경하며 데리고 노는 거야. 혹시 집에서 엄마가 난초를 키우거나 화초를 키우거나 이게 뭐야? 완상이야. 완상. 완상이란 단어야. 완상. 자, 하고 즐기에 충분할 것이니 하도한 악서가 그 앞에 펼쳐지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이 정자가 지어지고 선생 이 이름을 붙인 것을 향하여 치하려고 한 것은 의도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부합된 것이니 기뻐할 만하다. 어찌 구구하게 그것을 본뜬 것이었겠는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쵸? 구구하게 본뜨지 않고 그쵸? 만들었다. 일찍이 주역의 대전을 읽어보았더니 과거 그릇을 만든 성인이 자 이제 이거는 예시죠. 자 예시를 든 거야. 인용의 예시를 든 거야. 잘 봐. 과거 그릇을 만든 성인이 마룻대와 지붕, 배와 술에서부터 활과 화살, 절구공이와 절구리까지 형상을 취한 것이 모두 13개였다. 13개였대. 서법 뭐야 얘들아? 뭐예요? 뭘까? 용탄법이야. 영탄법이야. 이건 바로 뭐냐? 그런 거였네. 바로 깨달음의 이거야, 얘들아. 지혜로운 성인이 물건을 만들 적에 과연 괴에 따라 그것을 취했겠니? 그게 아니라 하다 보니 괴가 되었다는 얘기죠. 깨달음의 뭘까? 두 글자. 이거 뭐야? 깨달음의 탄성, 그치? 이런 거야. 깨달음의 탄성이야. 형상을 취했겠는가? 또한 이미 만들어진 것을 보고 그러한 형상이 있다고 말한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한 건 아닌데 성인이 물건을 만들고 보니까 그 뜻이 거기 들어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그거 13개의 뜻으로 만든 것일까라고 말을 하지만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졌고 만들어진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13개 형상이 있다라고 말을 한 것 같다.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너무 오버해서 따지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거네. 공자가 그것을 서술하면서 괴치. 자, 공자가 말했대. 공자가. 괴치라고 말했던 거다. 걔는 그런 것 같다라고 한 말이지 반드시 그런 말은 아니다. 후세에 여러분들 자 이렇게 대가리 한번 해볼게. 이 정자에 오르는 사람이 이치와 형상을 보고서 진실로 또한 대체로 취했다라고 말하면 괜찮지만 3일 정 그런 뜻이 있겠구나 라고 말하면 되는 거지. 역시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렇게 깊은 뜻을 가지고 이 공간에서 저런 걸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라고 말한다면 정자의 뜻이 아니다 라는 얘기야. 이해되지 얘들아? 오케이. 자, 이게 3일 정기였어. 그쵸? 자, 한번 일단 읽으면서 문제 한번 풀어보고. 숨이 졸려 죽겠구나. 그치? 자, 심청전 나왔습니다. 심청전. 자, 심청정, 흥부정. 올해 수능시험에 뭐가 나왔냐 얘들아? 수군가가 나왔어. 수군가. 거기 첫 번째 범 내려온다가 나왔어. 근데 애들 이구동성 이 범 내려온다가 나오더니 갑자기 범 내려온다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나가지고 문제 못 풀었다고 하는 아이들이 시험 후일담이었어. 아니 그 수능 시험장 가가지고 수군가 문제 푸는데 범 내려온다 그 한 단어가 그게 범이 내려온다 노래가 생각날 정도로 얼마나 잡념이 들었던 거야. 그치? 자, 그런 거 좀 조심해줘야 되겠죠. 그쵸? 자, 13번부터 17번은 심청전이고 혹시 심청전 내용 모르는 사람 혹시 있니? 내용은 알지?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건 안 읽어줄게요. 한번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5분만 쉬었다가 문제 풀게. 밖에 나가서 물 한 잔 마시고 좀 리프레시 좀 하고 들어오세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사탕 하나 먹고 들어와. 7시가 깨어 있어야 돼. 7시가 깨어 있어야 돼.
커피 한 잔 하고 와. 그러려고 그랬지? 안녕하세요. 누가 이런 커피를? 아유, 고맙습니다. 어? 어? 이거 꺼야 되는데. 참, 이거 너 끄고 가야 돼.